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10분 정도 저희가 마음이라는 나스메 소사키의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마음의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줄거리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시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으시고, 그냥 오늘 제가 이 방송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 나스메 소세키 작가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사람을 연보로 보고 이렇게 대충 안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띄엄띄엄 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사람을 잘못 알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스메 소세키 연보에 보면 항상 나오는 첫 마디가 뭐 부유한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자라나서 동경 제국대학을 나오고 뭐 영국 유학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주 승승가도를 달린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연보를 더 자세한 연보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치 인스타 라이브처럼 어떤 사람을 막 인스타로만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좋은 일만 생기고 내 인생은 전혀 안 그런데 왜 그런가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엄청 부러워 보인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실제를 몰라서 그럴 뿐이고, 제대로 알면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실제로 나스메 소스키도 점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 오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니까 부모님은 연로하고 집안에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동네에 좀 잘 사는 상인 부부한테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양자를 보냈었는데, 양자를 보내자마자 또 거기서도 뭐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다시 또 파양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양자를 보냈는데, 그 집은 이제 돈은 많지만 이제 불화가 너무 많으니까 결국 9살 때 결국 이제 완전히 그 집이 이제 살 수가 없어져서 자기 본가로 돌아오고, 이 아이는, 사실 이 작가는 이 9살 때까지, 10살이 다 될 때까지 자기 부모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양부모가 부모인 줄 알고 살았다가, 이 10살 때 부모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도 사실 정말 이제 부모님도 많이 연로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한 상황이고, 그러자 또 항상 본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어머니는 어렸을 때도 그 친어머니조차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모두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듯이 첫째 형, 둘째 형도 죽고, 또 아버님도, 그러자 이제 이분이 이 아버님은 그래도 이 성장할 때까지 살아 계시다가 했지만, 사실 얼마나 연로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쯤에 부모님은 다 연로하신데, 그 시대의 부모님이라고 하면 정말 지금 우리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느끼는 것만큼이나 연로한 부모님이셨겠죠. 그래서 아마 이 마음에 나오는 부모님의 어떤 형상도 그 본인의 부모님의 그 연로하신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승승장구해서 막 이렇게 뭐 영국 유학을 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냥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잘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또 국가의 똑똑한 사람들을 이제 해외 그 어떤 학문을 시킨다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과제로, 이렇게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우리 옛날에 문교부 같은 그런 개념에서 국가적인 과제로 마치 징용을 당하듯이 가는 느낌이었다는 어떤 이 저자의 말처럼,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국가가 부르니까 가야 되는 거고, 사실 그때 유학 체제비로 나오는 돈이 장병 그 군인들한테 나오는 그런 월급보다도 훨씬 적은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런던에서의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본인이 런던에서 살았던 인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많은 게 되어 있고, 또 영국에서 이제 쓴 책에서도 보면 얼마나 그 빈민가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그때 지금이야 국제화돼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그때 이 어떤 키 작은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영국인의 시선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당하기 힘들었었는지, 그런 그 에세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고, 그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빵하고 홍차하고 그리고 딸기잼, 가장 적은 그 돈으로 이제 많은 칼로리를 낼 수 있는 게 돼서, 그 딸기잼을 퍼먹는 습관 때문에 사실 평생
어떤 위궤양이 고쳐지지가 않고 결국 당뇨로도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위장관 뇌출혈로 죽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지만 그 2년의 고통스러운 과정과 그런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했던 많은 책들이 가능했던 걸 보면 결국 삶에서 그런 고통이나 헛고생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랜 세월 그냥 나스메 소세키 나 알지, 그 사람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사람을 그냥 연보로 이렇게 아는 거랑 실제 를 이렇게 아는 게,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조금 더 공부를 했다고 해봐야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제 어떤 누구나 자기 안에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정말 이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간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겠다는 거를 오히려 소설보다도 이 사람의 책을 그 연보를 이렇게 자꾸 찾으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더 있어서 참 많은 거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 이 마음은 이 나스메 소세키에 대해서 그 입문하기에 좋으시고, 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를 정말로 읽기 권해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첫 부분은 그냥 재밌는 스토리, 그냥 고양이가 사람 그냥 그 관찰자처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라서 그냥 뭐 재밌는 구성이네. 근데 뭐 요즘은 이런 것도 많으니까 어디서 다 본 듯하고, 그런데 이분이 100년 전에 이 글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해야 되고, 그 오히려 한 3분의 1 넘어가서 후반부에 그 책이 이게 세 부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많은 생각이 있고, 이 문장은 그냥 소설의 문장으로 보기 너무 아깝다 싶은 너무나 명문장이나 생각할 어떤 화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를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꼭 책을 끝까지 못 읽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이런 게 100년 전에 가능했었구나. 1905년 정도에 쓰인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120년 전에 쓰인 책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능했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이제 어찌 보면 삼각관계나 어떤 그 애인을 서로 뺏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3부작처럼 나온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산시로 그 후 그 문 같은 경우가 3부작으로 해서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구성처럼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미인초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또 그거 외에 이분이 보통 이제 굉장히 이 속세를 떠나서 동력제국대학의 교수로도 왔지만, 이 교수라는 것이 사실 학문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정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에는 너무 맞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다시 어떤 시골 학교 선생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문인으로서 내가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대학 교수를 할 때는 내가 도대체 사회 부적응자처럼 이렇게 무능한 세상에 아무 쓰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좌절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교회라고 해서 항상 목요일날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신입회원으로 받았던 사람이 그 아쿠다가와 유노스케, 지난번에 저희 했던 그 아쿠다가와 상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코라는 책을 보고 그 짧은 소설을 보고 이 나스메 소세키가 이렇게 크게 칭찬하면서 격려를 해준 덕택에 그분은 이제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분도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천재인데 그거를 이제 이끌어준 사람이 나스메 소세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냉소적이고 뒤에 은둔하고 이런 사람이고, 또 그러면서도 옛날에 그 일본식 어떤 그 가정관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굉장히 또 히스테릭하고 이게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굉장히 그 시대에 인류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역시 영국을 다녀왔던 어떤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제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떤 국뽕처럼 우리 일본이 잘 돼야 돼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천황 시해 사건이 이제 그 미수로 끝나면서 그 영모에 대한 것 때문에 언론에 대한 검열, 또 출판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그 심한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몸이
나쁜 상태에서,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도 관서지방을 쭉 돌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정말 그 사람들이 꽉 찬 그 강연장에, 그 일본의 그 후덥지근하게 그 더운 습한 더위에, 그리고 에어컨도 없이 그렇게 강연하면서 그 몸도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에서 평생 지병을 갖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강연을 하는 게 굉장히 무리했었지만 그 강연을 다 했던 큰 이유가 사실은 정말로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했었고, 이 사람이 딱 돌아가실 때가 그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딱 직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조짐상 이게 진짜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뭔가 아주 큰일이 인류에게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거기에 군국주의가 큰 그 영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독일의 군국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독일의 군국주의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조차 그 자유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성숙된 그 시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조차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 그 직전에 영국에서 그 징집제, 자유가 그렇게 발전한 나라의 영국에서 그 국민 강제 징집이 이제 그 통과하는 법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 어떤 일이 정말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식으로 군국주의로 가서는 굉장히 큰일이 난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일본이 동맹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독일이 영국하고 이제 적대국이 되면서 그 독일이 가졌던 우리 청도 지방을 일본군이 그 빌미로 해서 빼앗거든요. 그래서 이 빼앗은 날짜가 이제 이 빼앗은 날짜 그 며칠 뒤에 그 강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군국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일본이 이렇게 군국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지금 보면 굉장히 그냥 이렇게 잘 쓰여진 어떤 정치 어떤 생각같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무릅쓰면서도 어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를 했던 지식인으로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은둔하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 굉장히 행동하는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보여서 굉장히 그 뜻밖입니다. 오히려 그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그냥 나약한 지식인처럼, 모든 이 다른 소설들 보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굉장히 나약하고 좀 비아냥거리고 비판적이고 뒤에 빠져 있는 사람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분이 평생에 자기 어떤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기 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주의자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개인주의자는 본인이 영국에서 배운 거고, 본인은 영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너가 너 생각을 가지고 너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기 본이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그 말을 만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개인주의라서, 개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 자유에는 그만큼의 어떤 책임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너가 너 자유를 존중받으려면 남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어떤 국민들의 자각을 일깨우게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이 전혀 다른 봉건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역할도 함께 했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는 오히려 소설들은 우리 보통 중국이나 이런 한국 그 조선의 이제 초기 현대 문학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국민 계몽을 위한 책이었다면, 이 책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설 자체는 계몽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완전히 이렇게 그 찰스 디킨스가 완전히 만들어 놓은 어떤 문학의 형태로 완성되어 있는 반면, 이분이 많은 책에서 많은 강연이나 글의 에세이에서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거는 정말 국민 개개인이 깨어나야 되고, 어떤 국가주의나 전체 군국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위험한 시대에 그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굉장히 나약하고 늘 죽음을 찬양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거, 생명이 있는 날까지 다 살아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전두록이라고 해서 이제 연두에 그 돌아가시는 해 첫 1월 달에 쓴 이 새해 원두에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서도 나에게 이제 한 해가 더 선물처럼 주어졌으니 이 하늘이 나에게 선물로 준 1년 동안 내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생을 소중히 하고, 이 어떤 책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그런 태도보다 오히려 실제 삶에서는 훨씬 더 삶을 아끼고,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를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의 가장 친한 시키라는 이제 그 하이쿠의 대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썼던 그 필명을 소세끼를 받은 거거든요. 본래 이 사람의 본명은 소세끼가 아니세요. 근데 그 친구가 썼던 그 이름을 그 이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써도 되냐라고 해서 쓴 것이 결국 이제 영원한 필명으로 남게 된 그 인생에 제일 중요했던 그 친구가 폐결핵으로 죽는 것도 보고, 또 형제들도 죽고, 또 많은 그 가족의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의무감, 이렇게 삶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있는 거를 보면서 저로서는 오히려 제가 소세끼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뜻밖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당연히 뭔가 일본적인 미학으로 그냥 또 이렇게 책에 나오는 자살하는 어떤 주인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어떤 명문장들은 각 책마다 너무너무 많아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세요. 그래서 꼭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거 외에도 의외로 나스메 소세키는 전집이 전부 다 번역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를 보셔도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데도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화두들을 굉장히 많이 던져주고, 그거를 오히려 한꺼풀 올라가서, 사실 모든 도는 결국 마지막에 유머로 통한다고 하는데, 약간 풍자스럽고 좀 비아냥거리는 투의 그런 어떤 유머러스함이 이분의 거의 도련님이나 어떤 책을 읽어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무겁거나 심각하거나 뭐 이렇게 어둡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훨씬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메 소세키, 저도 그냥 뭐 정말 띄엄띄엄 알았었는데 조금 발제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 부잣집에 태어나서 뭐 도쿄대학을 나와서 부잣집 막내에 뭐 이렇게 도쿄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고, 또 뭐 영국 그 당시에 영국을 유학 갔다 오고, 그런 거가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런 화려함만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어찌 보면 뭐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을 텐데, 그 어떤 아픔이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잘 승화해내서 그것이 차곡차곡 그 사람 내면에 어떤 자양분이 되어서 결국 이렇게 훌륭한 이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나스메 소스키의 그 책들은 아주 뭐 100년 전서부터 전 영어권에 많은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모든 작가, 일본의 작가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1등에 나스메 소세키가 있기 때문에, 그 1000원권이라고 하는 고액권에 1000엔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0,000원권이었었는데 그 고액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책은 혹시 뭐 지금 그냥 못 읽어보셨던 분들도 조금 읽어보시면 굉장히 아주 쉬워요. 그래서 아주 쉬운 책이라서, 그리고 스토리도 워낙 그 유튜브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줄거리 듣고 이렇게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마음을 보시고 이런 이야기 참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나 도련님 같은 거를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거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작가들이 대부분 맨 처음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책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제가 지금 한 5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꼭 읽어보기를 바라고, 처음에 그냥 읽으면서 재밌네 하고 마시지 마시고 뒤쪽으로 가면 정말 생각할 것이 많고, 한 번 읽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스메 소세키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하여간 이 인스타가 업데이트 때문에 중간에 끊겨서, 방송이 끊겨서 너무 안타까웠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래도 이게 다시 연결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진짜로 이분이 이 책을 쓴 때가 정확히 지금부터 120년 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120년 전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게 문을 꽁꽁 닫고 있다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연지 불과 30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현대적인 어떤 소설을 쓸 수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소설이 출판됐다고 해도 이 마음이나 그 도련님이나 또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더더욱 너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게 그 세상을 알게 된 지 불과 30년 만에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던 어떤 천재적인 삶, 그리고 이런 작품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 작가가 반드시 치렀어야 할 어떤 정신적인 어떤 힘든 과정들,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평생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 덕분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남겨져서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횡설수설했지만 그냥 이 나스메 소사키라고 하는 작가 이름은 누구나 들어봤었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스메 소사키의 마음에 대한 발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저희 이제 재테크 책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맡기고 있는데. 와보셨어요? 네. 이쪽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커피 드실게요. 결국 이게 뭔가 이 핸드폰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본래는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로 그 인스타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야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네트워크 쓰는 데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그냥 이건 살아있는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거는 안 쓰는 공기계니까 뭔가 되긴 되는데 중간에 지난번에 끊겼대요. 그렇구나. 지난번에 하다가 끝판쯤에 끊겼다 그래서 그러고 이거는 우리 업무폰이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안 되는지 지금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려고 하고 싶거든요. 하시다가 당황. 여기가 조금 가까워.